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과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미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학습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모델을 획득을 하죠.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렌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오렌지에서 지금 파일,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칼럼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칼럼들을 데이터 샘플러에 집어넣어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눕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고요.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 해서 나온 위젯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뒤쪽에는 원래 있던 데이터들이죠. 예, 원래 있던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나온 결과, 예, 클래스 0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클래스 1에 대한 확률. 예, 클래스 0은 여기서 사망이죠. 사망 확률, 그리고 생존 확률. 그래서 둘 확률을 비교를 해가지고 큰 쪽이 정답이겠다. 그래서 C0의 확률이 크다. 그러면 0. C1의 확률이 크다. 그러면 1.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 나온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예측 결과와 정답을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두 번째 0, 0이니까 맞았죠. 네, 여기도 아래쪽 내려보시면 네, 맞은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얼마나 많이 맞추고 얼마나 많이 틀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네,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확도, 흔히 이제 우리가 정확도가 얼마다. 내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모델의 정확도가 90%다, 9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정확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2by 2짜리 이런 행렬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정답 데이터가 0인데 이제 사망한 거죠.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0인데 0으로 예측한 경우 맞춘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true는 맞췄다는 얘기고요. negative는 0이다. 네, 둘 다 0이니까 0으로 맞췄다. 내가 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거티브하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맞았어. true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true negative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true positive가 있어요. TP. 요거는 원래 정답인, 원래 positive인데 내가 positive라고 예측을 했는데 요걸 보니까 정답이야. true야.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이 true posi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예측을 했고 그 결과를 하나씩 카운트를 합니다. 자, 1번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지금 틀렸죠. 틀렸는데 정답이 true인데 위에 거를 좀 지우고요. 이거 다시 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정답이 지금 true죠. true인데 false라고 얘기를 했어요.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true인데 예측은 false라고 했으니까 얘가 fn이 카운트가 우리가 하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0인데 0이라고 올바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true 네거티브 요거를 1을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제대로 됐죠? 그러면 3번을 보면 얘도 0인데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도 정답. true 네거티브 1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인데 1로 했으니까 이제는 true positive 얘를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5번에도 true니까 이것도 true positive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증가를 시켜요. 가다가 만약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survived 항목이 정답이 원래 0인데 0이죠. 네, 얘가 0인데 얘가 만약에 지금 0으로 제대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로 예측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로 예측을 했다면 어디를 증가를 시켜야 돼요? 0인데 1로 예측을 했다면 여기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카운트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증가를 시켜요.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여기 어디에 속한다 라는 걸 잘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값을 알게 돼요. true negative는 현재 1000개 중에서 얘는 true negative는 100개 중에서 할게요. 100개 중에서 90개다. true positive는 100개 중에서 얘는 95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lse positive는 10개다. false negative는 5개다.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accuracy, 여기 CA라고 해놓은 게 classification accuracy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카운트한 TN 더하기 TP 요 비율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 샘플 수에 대해서 정답 데이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P 더하기 TN 나누기 P 더하기 N. P 더하기 N은 뭐냐면요. P는 정답 데이터의 개수, 정답 데이터에서 1의 개수, N은 정답 데이터에서 0의 개수. 그래서 결국 P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예요. 전체 데이터 샘플의 개수. 그래서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알기가 쉬워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 분의 정답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이 정확도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정확도를 나타낼 때 이 accuracy만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냐? 네, 아닙니다. 이 성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것이 precision하고 recall이라는 거예요. precision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TP를 나누는데 TP 더하기 FP로 나눠요. 자, TP는 뭐냐면 여기 있죠. TP. TP 더하기 FP. 자, FP가 뭐죠? false positive. 이거는 1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맞아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false인 거예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recall은 뭐냐면 재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TP 더하기 FN으로 나눠요. 자, 지금 뒤 수식을 보시면 자, TP 나누기 TP 이렇게 되죠. TP분의 TP. 요것도 TP분의 TP. TP분의 TP 하면은 무조건 1이겠죠. 네. 무조건 1인데 밑에 보시면 더하기 FN, 위에는 더하기 F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alse positive, 위쪽에는 false positive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네, 값이 작아져요. 아래쪽에서는 false negative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ecall의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기본값이 1인 상태에서 false positive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precision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false negative의 숫자가 또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recall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조금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평균을 내는 값이 있어요. 그 평균을 낸 값이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리콜과 프리시즌을 평균을 낸 것. 그런데 평균은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얘를 조화 평균을 냅니다. 왜 조화 평균을 내냐면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수를 취해 가지고 평균을 취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요. 이게 약간 꼬이는데 왜 이렇게 꼬이게 했냐면 지금 위쪽에 보시면 트루 포지티브가 위에 분자가 있고 실제로 바뀌는 것이 이제 여기 분모에 있어요. 이쪽에 프리시즌에서는 FP가 분모에 있고 리콜에서는 FN이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FP하고 FN을 좀 평균을 내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하면 얘가 평균이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어 가지고 이제 역수를 취해 가지고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F1 스코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굳이 그냥 애큐러시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제 정밀도, 재현율, 프리시즌, 리콜, 뭐 F1 스코어 이런 걸로 이제 또 이거를 분석을 하느냐?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큐러시만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잘 표현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큐러시에서는 트루 네거티브하고 트루 포지티브를 더 해가지고 얼마나 많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트루 네거티브가 굉장히 적고요. 트루 네거티브가 굉장히 적고 0개에 가깝고 트루 포지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두 개가 비슷하게 에러가 나오는 경우하고 우리가 분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양쪽에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가 있고 대각선 반대쪽에 이제 에러들이 있는데 에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답 데이터가요. 정답이 100개, 100개가 원래 있어요. 그런데 100개가 안 나오고 여기서 뭐 위에 90개, 아래 90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10개씩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감 있게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렇게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는 100이고 위쪽이 90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가 전체적으로 에러가 20개가 났는데 20개가 모두 여기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나눠가지고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에러가 몰렸다 라는 것을 일반적인 애큐러시에서는 요거를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프리시즌 리콜을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요 결과가 모델의 결과가 좋다, 나쁘다. 전체적으로 애큐러시는 좋은데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이렇게 되면 프리시즌 리콜에서 좀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렌지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게 애큐러시가 CA, 애큐러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1 프리시즌도 있고 리콜도 있고 F1 스코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하고 프리시즌 리콜하고 다 비슷해요. 그죠? 요거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에러가 발생했다 라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2차원 2 곱하기 2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지금 0, 1, 뭐 사망, 생존 두 가지 뿐인데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클래스가 3개 이상이거든요. 아이리스 데이터만 살펴봐도 아이리스가 우리가 3개를 가지고 분류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셉토사다, 네, 벌시칼라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0번, 1번, 2번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분류를 한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경우에는 예측한 결과가 그리고 에러가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 이제 9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이 0번이었는데 나는 0번으로 예측한 경우, 정답이 0이었는데 이번에는 1로 예측한 경우, 정답이 0이었는데 2로 예측한 경우, 정답이 1인데 0으로 예측한 경우, 이렇게 이제 가죠. 여기서 정답인 경우, 이제 내가 맞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맞춘 경우는 요 경우, 이렇게 대각행렬의 값이 정답 데이터가 되고요. 나머지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accuracy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요. 8 더하기 9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정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00 더하기 11 더하기 2 요거를 이제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리시즌하고 리콜을 계산하려면 뭔가 좀 애매해요. 프리시즌하고 리콜은 이제 원래 이렇게 트루 포지티브 나누기 트루 포지티브 더하기 폴스 포지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게 세 개가 되면은 어느 게 트루 포지티브고 어느 게 폴스 포지티브인지 우리가 알기가 헷갈립니다. 어느 거지?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냥 요 3개짜리 클래스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요 프리시즌하고 리콜은 클래스별로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0에 대해서 프리시즌하고 리콜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또 클래스 프리시즌 리콜을 계산하고 2에 대해서 프리시즌 리콜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전체 평균, 각각의 프리시즌의 평균을 계산하고 리콜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 대해 전체 클래스에 대한 프리시즌과 리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클래스 0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리시즌 리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숫자로 적었어요. 이제 프리시즌은 00 나누기 00 더하기 10 더하기 20. 이제 여기 좌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리시즌은 TP 나누기 TP 더하기 FP예요. TP는 뭐냐면 포지티브로 맞춘 거예요. 이제 내가 요거 찾았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맞췄다는 얘기예요. 자, 0에 대해서 포지티브는 뭘까요? 네. 이제 클래스 0이 주인공인 거예요. 아까 이제 원래 이진분류, 0, 1의 이진분류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네, 1. 생존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각각을 주인공으로 놓고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합니다. 자, 0이 주인공입니다. 클래스 0에 대해서 프리시즌 계산합니다. 그러면 0에 대해서 true. 예, 얘가 0이 주인공이니까 얘가 포지티브죠.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true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췄어요. 그거는 여기를 얘기하죠. 네, 0, 0. 요거를 나눠줍니다. 요거를 뭐로 나누냐면 TP 더하기 FP로 나눠줍니다. 자, TP 더하기 FP. 그럼 TP는 그대로죠. 요거 8, 0, 0. 얘가 TP가 되고요.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FP를 알아야 되는데 false positive는 뭐냐면 자, 원래 얘가 파지티브가 아닌데 파지티브다 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 파지티브다 라고 예측을 한 거는 얘죠. 우리가 지금 0이 주인공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가 파지티브다 라고 예측을 한 게 되겠습니다. 0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false, 틀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false, positive. 자, 리콜 계산하는데 false, negative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0이 주인공이니까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네거티브죠. 그래서 얘가 포지티브고 8이 지금 포지티브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가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0이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그렇죠? 0이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false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0에 대해서는 지금 false negative의 합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alse positive의 합은 지금 1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0에 대해서 할 때는 요 대각행렬에 있는 얘가 true positive,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요 두 개가 뭐였죠? 일단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false예요. false인데 이쪽이 positive니까 얘가 positive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요거는 1, 2는 negative. 그래서 false negative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보면 얘는 true positive고요. true positive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네거티브잖아요. 아닌데 네거티브인데 positiv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false positive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오는 결과가 이제 3개 클래스에 대해서도 프리시즌과 리콜과 F1이 다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값은 3개 클래스 이상의 경우에는 평균값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accuracy, F1 score, precision, recall 다 했고요. 이제 AUC. AUC가 무엇인가? 자, AUC라고 하는 거는 area under curve라는 뜻입니다. 자, AUC를 알기 위해서는 TPR하고 FPR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TPR은 True Positive Ratio, 뭐 rate,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io,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True Positive의 비율, 그 다음에 False Positive의 비율. 자, True Positive는 좋은 거죠. False Positive는 나쁜 거, 에러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에서 최종 예측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에서 이제 오렌지에서 여러분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0번이 이렇게 나오고요. 1번이 또 이렇게 나와요. 0번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0이 될 확률, 1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1이 될 확률, 생존 확률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 중에 큰 값을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거죠. 이제 0인 경우에는 0이 크니까 얘는 0, 1이 크니까 얘는 1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최종 확률이라는 거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최종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자, C0, C1이 있을 때 요거를 C0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스 1에 대해서 클래스 1이 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클래스 얘가 주인공이고 클래스 0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1 생존 확률만 가지고 이거를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생존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생존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생존했다. 그리고 0.5보다 작으면 사망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C0와 C1을 두 개 다 보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해가지고 예측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제 동일하게 C0를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깡그리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C1만 우리가 살펴봐가지고 C1이 0.5보다 크면 생존, 0.5보다 작으면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0.5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네, 0.5를 기준으로 하면 한 가운데 딱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0.5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면 생존, 0보다 작으면 사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무조건 생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지금은 0, 1이 섞여 있는데 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1로 바뀌게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최종 예측 결과가 전부 1로 이렇게 다 내려오게 돼요. 그렇죠? 여기 나온 얘가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그러면 요 임계치 0.5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예 그냥 1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이제는 0으로 다 예측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요 임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결과 그리고 나오는 정확도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계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제 포지티브로 인식하는 데이터 샘플의 수가 커지고요. 임계치가 커질수록 포지티브로 인식하는 데이터 샘플의 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임계치가 커지게 되면 폴스 포지티브 에러는 감소해요. 왜냐하면 그냥 가능하면은 네거티브 0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하면서 점을 찍어 볼 수 있어요. 요 그래프상에서.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임계치를 1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임계치를 지정하게 되면 1로 지정하게 되면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때요? 요 계산한 확률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포지티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네거티브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틀린 확률, 틀린 경우의 수는 0이 되겠죠. 그 비율은 0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맞춘 경우도 0이겠죠. 왜냐면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0,0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계치를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0.9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럼 0.9라고 낮추고 나면 이제는 약간은 이제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 중에서 대부분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리그레션을 한 값이 0.9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종의 정도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1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맞출 거예요. 대부분 맞추는데 약간의 에러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9 해보니까 뭐 요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를 0.8 하니까 요 정도에 찍힐 수 있어요. 0.7 하면 여기 찍히고 0.6 하면 여기 찍히고. 그래서 요걸 스레시홀드를 계속 낮춰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예 0으로 갔어요. 0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무조건 포지티브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폴스 포지티브 레이티오 에러율은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에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트루 포지티브 레이티오 트루 포지티브 레이티오도 같이 덩달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대치, 요거도 1, 얘도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요 그래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FPR 대 TPR의 비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AUC는 뭐냐면 이 커브 아래쪽의 비율 전체 1/1의 요 사각형이 있잖아요. 요 사각형에서 커브의 아래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 좋은 모델일수록 요 커브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왼쪽 상단으로 커브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요 AOC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커집니다.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 커브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델이 좋다 나쁘다를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서 트루 포지티브 레이티오를 구할 때 P 더하기 N으로 제가 나눴는데 이거 잘못했네요. P 더하기 N이 아니고 P로 나눠줘야 됩니다. FPR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P 더하기 N이 아니고 여기서는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전체 네거티브 중에서 우리가 포지티브로 얼마나 에러를 발생시켰나 하는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N으로 바꿔 놓았으니까요.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N폴드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 개수가 조금 적을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검증 방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 가지고 검증을 하죠. 7대 3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 샘플 수가 좀 적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수가 적어 가지고 이 검증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 샘플이 2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습 테스트로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16개는 학습, 4개는 테스트. 이렇게 되면 테스트 샘플이 너무 작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 N폴드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N폴드 교차 검증은 전체 데이터를 N 등분한 다음에 N-1개를 학습에, 1개를 테스트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래쪽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총 2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D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요 20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5등분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4개씩 묶었죠. 4개씩 묶어가지고 5등분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테스트에 사용하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테스트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16개는 학습에 4개는 테스트에 사용을 한 거죠. 자, 테스트 데이터가 여전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게 1차 검증이에요. 한번 하고 자, 2차 검증을 합니다. 2차 검증 때는 뭘 하냐면 역시 똑같이 하는데 학습 데이터를 아까 사용하지 않았던 요 데이터를 넣습니다. 넣고 아까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 하나를 빼서 테스트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16개는 학습에 나머지 4개는 테스트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3차 검증, 4차 검증, 5차 검증으로 가면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새롭게 선택을 해서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결과를 나중에 전부 합산을 하게 되면요, 전부 취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테스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 데이터 샘플의 수가 4개가 아니라 20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N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지금 여기선 제가 설명드린 이 그림에서는 5폴드 데이터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5폴드라고 합니다. 10폴드가 되게 되면 이거를 10개로 나누고요. 20폴드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N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장점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샘플 수가 적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학습용의 데이터 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5폴드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사실 16개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9개를 해보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20폴드. 그래서 요거를 19개로 나눈 다음 이제 20폴드 20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 19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1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의 수도 최대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어야 이것이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폴드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테스트용 데이터의 수가 극히 줄어들고, 그 다음 트레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 수가 극히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 자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20폴드로 했어요. 20폴드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따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고 19개를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 남은 거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결과적으로 매우 유사해지는 거니까 성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이 아닌 경우, 그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5폴드 같은 경우는 학습을 5번을 시켜야 되고요. 네, 10폴드 같은 경우는 학습을 10번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간고사 관에서는 LMS에 이미 공지를 해두었으니 그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중간고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